자,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튜닝을 해야 맞는 것이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든 것은 이 220T 출력 특성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블록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센터 스피커가 없고 우퍼가 한 개뿐이고 우퍼가 앞도어 또는 뒷도어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우퍼가 이렇게 중역대의 보컬 나는 소리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는 상태고, 고음역대도 그냥 평탄한 앞 스피커와 뒷 스피커의 출력 특성인데 앞뒤의 출력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성은 순정 오디오에서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를 보여주는 라인 특성입니다. 즉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앰프에서 출력하는 특성은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간다는 뜻이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특성은 벤츠의 다른 차량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거의 플랫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파수 대역 약 288Hz인데 이 부분에서 앞쪽 출력이 약간 높게 특성을 내보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이렇게 내보냈다는 얘기는 실제 RTA 장비로 측정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순정해서 이 대역을 특별하게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약 1.5kg 대역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낮은 것은 여성 보컬, 사람의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아름답긴 하지만 가장 귀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kg 대역이 약간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특성 같은 경우에는 고음에서는 앞뒤 스피커의 레벨이 동일하지만 중저역에서는 앞쪽 스피커의 출력이 뒤쪽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스가 밋밋하고 소리가 선명하지 못하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중역 대비 고음의 높이라든지 이 중역보다도 이 저음이 서브 대역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봐도 저음이 밋밋하고 고음도 별로 안 나오겠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순정에서 이 서브 대역을 이만큼 높이고 이 고음역대를 이렇게 높이면은 소리가 어떻게 들릴 것이냐, 아마도 여러분들은 들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순정 스피커의 가격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고 싶어도 못 높이는 거죠. 또 만약에 얘를 고음을 이렇게 높여서 해준다면 일정 부분의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리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100명 중에 2~3명만이라도 이 고음 때문에 음악을 틀 수가 없다라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회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정은 어떤 경우에도 과도한 소리, 고음이 세거나 저음이 너무 센 그런 소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옵션이 높고 스피커가 10몇 개가 달리고 오디오 옵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더 지불했다던 치더라도 순정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옵션 가격에 그 소비자들은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음이 너무 세면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고 저음이 너무 세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에 순정 오디오 외장 앰프 옵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말 그대로 이 일반 오디오 시스템보다 요만큼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치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카오디오 튜닝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반 오디오, 그러니까 우퍼가 없다든지 센터 스피커가 없는 그런 일반 오디오 오너들보다 순정 외장 앰프, 우퍼가 달려있고 센터 스피커가 있는 그것이 장착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튜닝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가지고 오디오 옵션을 선택했는데 기대에 훨씬 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순정은 그렇게뿐이 설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인 특성을 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RTA, 즉 마이크를 가지고 사람 귀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를 실제로 이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 우퍼, 서브우퍼 대역이 약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저역, 남성 보컬 대역이 약간 떨어져 있고,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이 대역이 약간 높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Q 대역, 여성 보컬의 날카로운 부분은 낮게 되어 있고, 문제는 바로 이 대역인데 이 대역이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만 됐어도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특정 주파수 대역들이 이렇게 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상적인 것은 점이 이만큼 있고 쭉 평탄하게 가다가 3, 4km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고음이 약간 올라가 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귀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특성 커브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단지 튜닝을 해줄 때 보편적으로 나이대가 이 정도니까 이런 특성 커브로 가져가면 좋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튜닝을 해준 상태에서 고객한테 들려드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피드백해서 다시 고음을 더 내리든 올리든 저음을 더 올리든 내리든 이런 식으로 튜닝이 들어가는 것이죠. 순정이 이런 특성, RTA 특성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튜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RTA 장비, RTA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TA,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2개를 사용합니다.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양쪽에다 놓고 RTA 장비를 2개를 사용하는데, 실제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찍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오디오의 특성인데, 이렇게 피크치기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위상이 다르게 L과 R이 다르게 들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상이 180도로 틀어진 거죠, 일종의. 자, 이런 부분들을 RTA 장비로 튜닝을 한다면, 만약에 원마이크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한다면은 아마도 얘를 열심히 올리겠죠, 이 빨간 색을.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원마이크로 튜닝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마이크로 튜닝을 하되, 지금 이런 보시다시피 좌측 귀와 우측 귀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위상이 바뀌어서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운전석의 좌측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운전석은 좌측이 바로 벽이라는 것이죠. 반사파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상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귀로만 측정을 해서 과도하게 이런 딥이나 피크를 줄이려고 하면 반대편 귀에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튜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마이크로만 이 딥과 피크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이 뒤에 보이는 반대편 마이크, 즉 다시 얘기하면 내 왼쪽 귀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오른쪽 귀를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위상이나 레벨을 가지고 이만큼 올렸을 때 왼쪽 귀는 얘가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이크 2개를 가지고 얘들의 추세를 같이 보면서 튜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마이크로 얘를 튜닝하는 것은 50점짜리 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RTA 장비를 가지고 카오디오 샵에 가시면은 장비를 가지고 튜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한테 노트북과 저쪽에 있는 큰 모니터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대형 모니터로 고객들한테 이 RTA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보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RTA를 보는 순간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저기서 주파수가 떨어지는데 그럼 저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소리가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RTA에서 나오는 이 그래프는 실제 100% 여러분들의 귀에서 느끼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귀는 주파수에 따라서 증폭도도 다르고 사람마다의 귀 성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RTA를 이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튜닝을 할 때는 큰 딥, 만약에 이 부분이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 작은 것들을 개선하려고 이 RTA를 너무 지나치게 믿고 프로세서나 이퀄라이저를 너무 많이 손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포락선, 이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로 갔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개선하겠다고 위상 바꾸고 주파수 레벨 바꾸고 이것저것 손대면은 소리만 다른 부분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일시적인 피크와 딥을 너무 많이 개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만 가지고 얘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50점짜리이고 오히려 왼쪽 귀에서는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RTA 장비, 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이쁘고 평탄하니까 소리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공간, 차 실내에서 이 소리가 지금 센터 스피커에서 나는지 트위터에서 나오는지 뒤에서 나오는지 도어의 미드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이걸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에 대해서 내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소리를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이 소리를 듣는 것은 4차원 공간에 대해서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들려달라고 할 때 굉장히 난감하죠. 그럼 카우디오샵들이 왜 이 청음 동영상을 올리느냐? 꼬시려고 올리는 것입니다. 청음 동영상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청음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나는 카우디오 사운드를 하나도 모르니 알아서 내 지갑 털어가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RTA 그래프가 이쁘다고 반드시 소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 과도하게 만지려고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 RTA는 가능하면은 마이크를 2개 이상 써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크나 딥을 너무 지나치게 개선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소리가 더 나빠진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튜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순정 시스템의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앞도어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우퍼가 별도 채널이 아닌 이런 시스템, 센터 스피커가 없는 이 시스템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맨 좌측에 있는 것이 순정 센터 스피커가 없는 4채널 시스템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부품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정할지는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어떤 걸 선택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건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해지고 이 안에다가 어떤 가격대의 부품들을 넣어줄 것인지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도 제대로 된 소리를 얻을 수가 있다. 또는
이 카오디오샵이 능력이 없어서 소리를 못 만들었다고 손치더라도 다른 카오디오샵에 가서 돈을 이중으로 들이지 않고 튜닝만으로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을 바꾸느냐, 어떤 부품을 얼마짜리를 장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꾸밀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얼마짜리로 넣어서 총 토탈 비용이 얼마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품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시스템의 3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자, 벤츠 센터 스피커가 없는 스피커에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가장 저렴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트위터와 앰프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의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죠. 자, 첫 번째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고 우퍼를 별도 앰프로 구동하는 것이죠. 이 원래 뒷도어하고 앞도어는 앰프를 거쳐서 가고 센터 스피커를 생성해서 장착을 한 다음에 우퍼도 별도 앰프에서 구동을 해서 출력을 높게 만드는 시스템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우퍼가 더 컸으면 좋겠어. 점이 훨씬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좌측 운전석 하단에 우퍼를 하나 더 넣어서 이 앰프에서 별도로 구동을 시켜서 고출력으로 조금 더 파워풀한 우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 첫 번째 시스템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이제 하이엔드 쪽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센터와 우퍼는 동일하게 별도 채널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뒤 스피커 교체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대별로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미드와 트위터가 별도의 앰프 채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트위터가 챔버형으로 여기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이 챔버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것은 별도 앰프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앰프는 적어도 이 앞쪽만 7개, 이 뒤에까지 하면 9개 채널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트윗과 미드를 별도의 앰프 채널로 구동을 하고 트위터는 챔버형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위터 고음은 특성이 직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날라오는 소리는 내 운전석에 바로 들리지만 운전석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한테 20% 30%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고음의 화사한 맛을 제대로, 그러니까 고음의 출력이 레벨이 낮으면서도 내가 그 소리를 많이 들으려면 이런 식으로 챔버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측면에 있으면 이 출력을 여기에 있는 것보다 레벨을 고음을 높게 설정해야 내 귀에 많이 들립니다. 즉 그 얘기는 어떤 특정 주파수, 특정 노래에서는 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귀가 따갑게 느끼는 고음이 날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예민하다면 이런 챔버 타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센터를 추가하고 앞 스피커 바꾸고 우퍼를 별도의 앰프로 구동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퍼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 세 번째는 트위터를 별도의 앰프로 구동하고 챔버형으로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부품 가격을 얼마짜리를 넣어서 소리를 만들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율, 튜닝이 남아있는 것이죠. 소리는 스피커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부품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패스를 해서 골대 앞에까지
현란한 드리블로 해서 가봤자 골을 못 넣으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품에다가 200만원, 300만원짜리 갖다 써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소리를 만드는 것은 골을 넣는 것과 같은데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 조율을 누가 할 것이냐,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잘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안 받아봤기 때문에. 튜닝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지, 이 카우디오 샵이 잘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블로그든 유튜브든 카페든 첫 번째, 스피커만 교체해서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일단 소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말을 듣고 얼마든지 말을 바꿔서 이게 소리가 더 좋습니다라고 바로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소리를 도저히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소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스피커만 교체해도 소리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한테 가서는 튜닝을 받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앰프를 쓰든 프로세서를 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튜닝 능력입니다.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요즘 DSP를 많이 쓰는데 DSP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튜닝하는 것은 50점짜리 뿐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일반 앰프도 튜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DSP를 갖다 준다고 해서 튜닝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만 바꾸던 사람이 DSP 프로세서를 갖다가 장착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다채널을 튜닝을 많이 해본 사람, 그런 카우디오 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모든 것을 다 고민하지 않고도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는, 튜닝을 해주는 곳을 찾는다면 이 모든 거 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찾아가서 사장님 나 이만큼 비용 있는데 이 안에서 튜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 이런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양심적으로 한다면 뒤통수 칠 일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샵을 찾아갈 것이냐, 세 번째는 스피커 가격이 너무 과도한 것을 권하는 곳은 찾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것이죠. 경기를 스피디하게 하고 멋있게 패스를 하고 골을 넣는 것이 좋은 재밌는 경기인데, 예를 들면은 이 스피커에다가 300만 원을 쓴다든지 500만 원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그럼 걔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이 우퍼나 앰프나 센터 스피커, 얘들은 도대체 얼마짜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얘 하나만 좋다고 해서 소리가 좋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품, 스피커의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을 권하는 카우디오 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벤츠 카우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장착 사진을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서 오늘 튜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우디오는 밸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튜닝을 하시더라도 밸런스 튜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부품보다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 어떤 시스템으로 선택해서 내가 튜닝을 할 것인지 이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영상을 시청하셨는데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든다면은 링크를 시켜주셔도 대단히 감사하죠. 자, 이상으로 헤르만 카우디오 한욱희였습니다.